2026년 1월 19일 일요일 밤의 공기는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차분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말의 마지막 시간을 즐기며 소파에 몸을 기대고 스마트폰 화면을 무심코 넘기거나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스포츠 경기 결과에 환호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평범한 휴식이었고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세계 경제의 혈관 중 하나가 조용히 뒤틀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뉴스 헤드라인들이 정치적 스캔들이나 관세 전쟁에 대한 시끄러운 논쟁으로 도배되는 동안 멕시코 시티의 어느 불 켜진 사무실에서는 현대 산업의 운명을 가를 스위치가 내려졌습니다. 이것은 소문도 아니었고 다음 달에 있을지도 모르는 협상의 카드로 흘러나온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하고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은이라는 금속을 단 한 번이라도 투자 자산으로 생각했거나 은이 사용되는 산업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면, 혹은 단순히 내일의 물가가 어떻게 요동칠지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멕시코에서 벌어진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뼈저리게 이해해야 합니다. 가장 공격적인 진실은 종종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이것은 특정 광산 하나가 파업으로 문을 닫는 국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먼 미래에 자원이 고갈될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도 아닙니다. 이것은 접근 권한에 대한 이야기이며 국가 간의 신뢰가 무너졌을 때 벌어지는 잔혹한 힘의 논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멕시코 정부는 정제된 은의 수출이라는 거대한 관문에 빗장을 걸었습니다. 만약 이 조치가 며칠이 아니라 몇 주간 지속된다면 미국이라는 거대한 경제 대국은 현대 역사상 가장 심각한 귀금속 공급 충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두려운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리점의 진열대가 텅 비어버리고 구매 버튼이 비활성화되며 은 가격에 붙는 프리미엄이 폭발적으로 치솟을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깨닫지 못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종이 위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채 마치 다른 우주에 사는 것처럼 행동할 때 비로소 대중은 공포를 느낄 것입니다. 이 사태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멕시코가 내린 결정을 감싸고 있는 지루한 관료주의적 언어의 껍질을 벗겨내야 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전략적 수출 허가제라거나 무역 파트너 간의 상호 호혜적 조건이라는 건조한 용어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 더미 속에 숨겨진 톤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한 국가의 정부가 정제된 은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특별한 허가가 필요하다고 선언하고, 그 허가는 협조적인 파트너에게만 우선적으로 발급될 것이라고 말할 때, 그리고 그들의 가장 큰 구매자가 갑자기 비협조적인 대상으로 분류되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무역 정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기입니다. 이것은 수입된 정제금속에 의존하여 첨단 산업을 지탱해온 국가의 급소를 정확히 겨냥한 경제적 압박입니다. 우리가 은을 단순한 원자재가 아니라 전략 물자라고 끊임없이 재정의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은은 단순히 반짝이는 귀금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기를 흐르게 하는 전선이자 태양광 패널의 효율을 결정하는 페이스트이며 전자기기의 커넥터이고 병원균을 막아내는 의료용 표면이자 미사일과 레이더를 작동시키는 국방 부품입니다. 은은 현대 문명의 거대한 기계장치, 깊숙한 곳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는 필수 불가결한 톱니바퀴입니다. 그렇기에 정제시설이라는 파이프라인이 조여들기 시작하면 그 결과는 주식시장의 차트 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충격은 공장의 조립 라인에서 나타나고 배송 일정표의 지연 통보에서 나타나며 재고 없음이라는 붉은 글씨로 우리의 일상을 파고듭니다. 수많은 투자자와 대중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해는 생산량과 공급량을 혼동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들은 멕시코가 전 세계에서 막대한 양의 은을 생산한다는 사실을 듣고 땅에서 캐내기만 하면 공급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생산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광산에서 나온 원석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금속이 되기까지의 과정에는 정제라는 치명적인 병목 구간이 존재합니다. 은은 땅속에서 깨끗하고 반짝이며 일련 번호가 찍힌 매끈한 바 형태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납과 아연구리, 그리고 수많은 불순물과 뒤엉킨 채 지저분한 광석이나 농축물의 형태로 채굴됩니다. 이 거칠고 혼란스러운 물질을 런던이나 뉴욕의 대형 거래소가 인정하는 순도 높은 바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는 거대한 산업적 역량이 필요합니다.
섭씨, 1000도가 넘는 용광로와 복잡한 화학 처리, 공정 숙련된 노동력, 그리고 엄격한 환경 허가와 기술적 노하우가 필수적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결코 생각해보지 않았을 지루하고 무거운 산업의 근육입니다. 멕시코는 단순히 은을 캐내는 광산 국가가 아닙니다. 멕시코는 전 세계 은의 상당 부분을 처리하고 순도 높은 금속으로 변환시키는 거대한 정제 허브입니다. 이는 다른 남미 국가나 주변국에서 채굴된 수많은 은이 멕시코의 정제 인프라를 거쳐야만 비로소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상품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멕시코가 수출이라는 문 앞에 허가제라는 높은 벽을 세웠을 때 그 영향은 멕시코 땅에서 채굴된 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멕시코라는 경로를 통해 이동하던 모든 물량이 그 벽 앞에 멈춰서게 되는 것입니다. 충격은 단순히 덧셈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곱셈으로 증폭되어 시장을 강타합니다. 이 상황을 가장 냉정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정리해 봅시다. 미국은 자신들이 생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은을 소비합니다. 미국 내의 광산에서 나오는 은은 전체 수요의 극히 일부만을 충당할 뿐입니다. 나머지는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 하며 그중 상당 부분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멕시코의 정제 시설을 거쳐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전 세계의 은이 충분한가라는 막연한 물음이 아닙니다. 미국이 산업 표준을 충족하는 정제된 은을 필요한 만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구체적이고 치명적인 질문이어야 합니다. 만약 그 접근 권한이 차단되거나 지연된다면 가장 먼저 무너져 내리는 것은 추상적인 경제 지표가 아닙니다. 바로 실물 시장입니다. 대리점에서 부르는 웃돈인 프리미엄이 치솟고 주문한 물건을 받기까지의 시간이 무기한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야 종이 위에서 거래되는 선물 가격은 그동안 애써 무시해왔던 현실을 뒤쫓아 허겁지겁 상승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모든 사태가 왜 하필 지금 일어났는지를 분석해보면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진공 상태에서 우연히 발생한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관세 전쟁이라는 거대한 흐름 위에서 발생한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미국이 광범위한 수입 관세를 통해 압박을 가할 때 상대국인 무역 파트너는 자신들이 가진 카드 중 가장 날카로운 압박 지점을 찾게 됩니다. 그 압박 지점은 자신들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곳이 아니라 상대를 가장 아프게 찌를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은 수출액은 멕시코 전체 수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멕시코 입장에서는 약간의 매출 감소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미국에게 은은 산업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핵심 의존 자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대칭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레버리지, 즉 지렛대 효과입니다. 국가 간의 보복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역사를 통해 배운 사람이라면 이 플레이북이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약한 곳으로 칼을 휘두르는 법은 없습니다. 상대방의 가장 노출된 약점을 향해 정확하게 찌르는 것이 국제 정치의 냉혹한 문법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이러한 노출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월요일 아침 뉴욕 상품 거래소의 선물 시장 마감 가격은 여전히 $20 후반이나 $30 초반의 안정적인 숫자를 가리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거리의 현실, 즉 실제 금속을 취급하는 딜러와 도매상의 상황은 전혀 다른 숫자를 보여줄 것입니다. 당신은 소매 가격이 세 자릿수에 육박하는 기이한 현상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흔하게 구할 수 있었던 은화에 붙는 프리미엄이 더 이상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비상식적인 수준으로 뛰어오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는 재고 보충 대기 중이나 1인당 구매 제한 2개 혹은 기존 우수 고객에게만 판매함이라는 경고 문구가 마치 전염병처럼 번져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류 언론의 차트가 현실을 따라잡기 전에 실물 시장이 먼저 비명을 지르고 있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중은 또다시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논쟁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현물 가격 차트는 아직 오르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비싸게 파느냐고 따질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차트 가격으로 어디 한번 구해보십시오. 그 순간 사람들은 현물 가격, 즉 스팟 가격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스팟 가격은 그저 참고용 숫자일 뿐이며 실물은 철저한 협상의 영역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공급이 끊긴 혼란 속에서는 언제나 협상력을 쥔 쪽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협상의 승패를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선물 시장을 운영하는 거래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지점, 즉 신뢰의 물리적 기반입니다. 선물 시장은 단순한 믿음 위에서 생존합니다. 당신이 계약을 보유하고 있고 실물 인도를 원한다면 언제든 금속을 조달할 수 있다는 믿음 말입니다. 쉽지는 않고 저렴하지도 않겠지만 어쨌든 조달은 가능하다는 그 전제가 시장을 지탱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이 시장이 실물 시장보다 수십 배 더 커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계약은 만기 전에 청산되거나 다음 월물로 롤오버되고 실제로 금속을 요구하는 비율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포가 확산되고 산업계 소비자들이 공급망의 붕괴를 감지하여 너도 나도 지금 당장 내 공장으로 금속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순간 그 믿음은 시험대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 시험대 위에서 우리는 멕시코의 조치가 단순한 수출 제한이 아니라 전 세계 정제 능력에 대한 타격임을 알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범하는 치명적인 오류는 생산이 곧 공급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멕시코가 은을 많이 캐내니까 미국은 그저 다른 나라의 광산에서 은을 사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밀가루와 빵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밀가루가 창고에 가득 쌓여 있어도 빵을 구울 제빵 공장이 멈춰 있다면 빵 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정제소는 바로 그 제빵 공장입니다. 은은 땅속에서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반짝이는 은괴 형태로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납, 아연, 구리, 그리고 맹독성 비소 같은 불순물들과 복잡하게 뒤엉킨 채 흙투성이의 거대한 광석 덩어리나 농축물의 형태로 채굴됩니다. 이 지저분한 혼합물을 런던금 시장 연합회나 뉴욕 상품 거래소가 인정하는 순도 99.9% 이상의 딜리버리 바로 변환하는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거대한 용광로가 필요하고 복잡한 전기 분해 기술이 필요하며 숙련된 화학 엔지니어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엄격한 환경 허가와 막대한 자본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스마트폰 앱을 업데이트하는 것처럼 버튼 하나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육중하고 땀 냄새가 나며 위험한 중공업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멕시코는 지난 수십 년간 북미 대륙에서 이 역할을 도맡아온 핵심적인 정제 허브입니다. 멕시코의 정제 인프라가 가진 지배력은 단순히 멕시코 내의 광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페루나 칠레 혹은 다른 남미 국가에서 채굴된 수많은 은 정광들이 최종 처리를 위해 멕시코의 정제소로 보내집니다. 즉, 멕시코는 은의 원산지일 뿐만 아니라 은이 시장에 나오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멕시코가 우리의 정제되는 수출을 제한하겠다라고 선언했을 때 그것은 멕시코 땅에서 나온 은만 묶이는 것이 아닙니다. 멕시코라는 거대한 깔때기를 통과하던 전 세계의 물량이 함께 묶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급 충격이 단순한 뺄셈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는 원리입니다. 회의론자들은 이렇게 반박할 것입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의 정제소를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 혹은 미국 내에서 직접 정제하면 되지 않느냐?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공급망은 이론처럼 매끄럽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의 정제 용량은 이미 최적화되어 돌아가고 있습니다. 남아도는 유휴시설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세계 최대의 정제 허브 중 하나인 멕시코가 문을 닫거나 좁힌다면 나머지 정제소들은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기존의 장기 계약 고객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으며 절박해진 신규 구매자들에게는 가혹할 정도의 비용을 청구하거나 아예 문전박대할 것입니다. 우리는 물량을 배정해 줄 수 없습니다. 라는 답변은 기업의 구매 담당자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습니다. 또한 미국이 자체적인 정제 시설을 확충하는 시나리오 역시 시간이라는 넘을 수 없는 벽에 부딪힙니다. 정제소를 새로 짓는 것은 수년이 걸리는 프로젝트입니다. 부지를 선정하고 환경 영향 평가를 통과하고 지역 주민의 반대를 무마하고 장비를 발주하고 설치하여 가동에 들어가기까지는 아무리 빨라도 3년에서 5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시장은 당장 다음 달, 아니 다음 주에 필요한 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9년에 완공될 정제소는 2026년 1월에 공급 부족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프라의 비탄력성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인증의 문제입니다. 대형 기관 투자자들과 산업계는 아무 은이나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출처가 명확하고 품질이 보증된 브랜드를 원합니다. 멕시코의 주요 정제소들은 오랫동안 신뢰를 쌓아온 브랜드들입니다. 하루아침에 급조된 대체 공급처나 이름 없는 소규모 정제소의 은괴는 국제거래소에서 즉각적인 결제 수단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서류상의 은은 넘쳐나는데 규격에 맞는 은은 없는 기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병목 현상이 발생했을 때 시장은 무자비하게 반응합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할당제가 시작됩니다. 공급업체들은 고객들에게 전화를 걸어 죄송하지만 이번 달 주문량의 50%만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통보합니다. 이 통보를 받은 제조업체들은 패닉에 빠집니다. 그들은 부족한 50%를 채우기 위해 시장의 모든 구석을 뒤지기 시작하고 가격을 불문하고 물량을 확보하려 듭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가격 발견 기능은 고장나고 가격 폭발 기능이 작동합니다. 우리가 에너지 위기 때 보았고 반도체 부족 사태 때 목격했던 그 현상이 이제는 현대 산업의 가장 중요한 전도체인 은 시장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포와 혼란은 모든 국가에 평등하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잔인한 역설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 대국이자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실물은 공급망 앞에서는 가장 취약한 위치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은을 소비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미국 본토에서 채굴되는 은의 양은 그 막대한 산업적 식욕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자체 생산량은 국내 수요의 극히 일부만을 충당할 뿐이며 나머지는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적 적자 상태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은 필요하면 언제든 달러를 주고 사오면 된다라는 자유무역의 달콤한 환상 속에서 이 위험한 불균형을 방치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환상의 대가를 치를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멕시코의 이번 조치가 무서운 이유는 바로 이 지점을 정확히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역 보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대칭 전력을 활용한 정밀 타격입니다. 멕시코 입장에서 은 수출은 국가 경제 전체를 좌지우지할 만큼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수출이 잠시 중단되더라도 그들이 입는 내상은 견딜 만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입장은 다릅니다. 미국에게 은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은이 없으면 미국의 첨단 산업은 멈춰섭니다.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그린 에너지 산업, 전기차 배터리와 커넥터를 생산하는 자동차 산업, 그리고 미세한 회로를 연결해야 하는 반도체와 전자산업에 이르기까지 은은 대체 불가능한 필수 소재입니다. 상대방은 찰과상을 입지만 나는 동맥이 끊어지는 상황. 이것이 바로 이번 무역전쟁의 본질적인 비대칭성입니다. 구체적인 현장을 들여다보면 상황의 심각성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태양광 산업을 예로 들어봅시다. 미국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자립을 외치며 태양광 발전을 공격적으로 장려해왔습니다. 하지만 태양광 패널의 효율을 결정짓는 핵심 소재인 실버 페이스트가 없다면 그 모든 계획은 그저 서류 조각에 불과합니다. 은은 지구상에서 전기 전도율이 가장 높은 금속입니다. 구리로 대체할 수 있지 않냐고 묻겠지만 효율과 내구성 면에서 은을 완벽하게 대체할 물질은 상용화 단계에 있지 않습니다. 멕시코가 정제된 은의 공급 밸브를 잠그는 순간 미국의 태양광 공장들은 생산 라인을 멈추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천정부지로 치솟은 웃돈을 주고 밀수된 은이라도 구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더욱 은밀하고 치명적인 위협은 국방 및 의료 분야에 숨겨져 있습니다. 현대의 미사일 유도 장치, 전투기 레이더, 위성통신 장비에는 최고 등급의 순도 높은 은이 사용됩니다. 또한 은의 강력한 항균 성분은 병원에서 사용되는 각종 의료기기와 수술 도구, 화상 치료제에 필수적입니다. 만약 공급 쇼크가 장기화되어 이러한 전략 물자 생산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이것은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 위기로 비화할 수 있습니다. 멕시코 시티의 관료들이 수출 허가 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는 행위가 펜타곤의 조달 계획을 뒤흔드는 나비 효과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무역 전쟁은 항상 상대방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방식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미국이 관세를 통해 멕시코의 일반 수출품을 압박할 때 멕시코는 정면 대결 대신 우회로를 택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산업 의존도라는 아킬레스건을 찾아냈습니다. 너희가 우리 물건에 세금을 매긴다면 우리는 너희가 물건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재료를 주지 않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 산유국들이 석유를 무기화했던 논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차이점은 그때는 석유였고 지금은 21세기의 석유라 불리는 테크놀로지 금속은이라는 점뿐입니다. 미국의 기업들은 이제 냉혹한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효율성이라는 미명 아래 재고를 최소화하는 적시 생산 방식을 고수해왔습니다. 창고에 은을 쌓아두는 비용을 아끼고 필요할 때마다 시장에서 사서 쓰는 것이 현명한 경영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공급망이 붕괴된 지금 그 효율성은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재고가 없는 공장은 충격을 흡수할 완충 장치가 없습니다. 하루만 공급이 끊겨도 라인이 멈추고 라인이 멈추면 수천 명의 노동자가 할 일을 잃고 납기를 맞추지 못한 위약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